안녕하세요. 마크 포지드 코리아 조성근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전 세계 공장에서 이미 입증된 성공 사례를 통해서 마크 포지드가 식품과 음료 산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혹시 그 적층 제조, 즉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3D 프린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또 3D 프린트를 사용해 본 경험이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3D 프린팅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가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식품과 음료 산업에 적용된 마크포즈드 어플리케이션 대표 사례를 소개한 동영상을 보고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Can you turn on audio? 네. 이거는 그 나일론 푸드 세이프티 재료고요. 그래서 음식과 닿아도 직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이번에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쿠키를 바로 이제 플라스틱에 닿을 수 있는 나일론 재료가 이번 출시되었고요. 이것처럼 이제 하나의 그 안전 가드죠. 그래서 그 컨베이어 벨트나 이런 작업장에 사람 손이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 가드를 또 커스터마이징해서 출력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것은 기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이송해주는 컨베이어 쪽에 사용된 기어가 파손되었을 때 이 정품 기어, 금속으로 된 기어가 오기 전에 잠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걸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한 2주 정도의 기간을 일단 저희 사용을 하고 다음에 금속이 오면 교체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네, 네. 동영상에 소리가 안 나서 너무 죄송하고요. 음, 좀 장치상의 문제로 소리가 안 난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D 프린팅은 수십 년 동안 기업에서 신속한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었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아마 3D 프린팅에 대해서 거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 가공은 CNC 가공을 통해서 큰 소재를 외부에서 깎아 나가는 공정이고요. 3D 프린터는 그 모델링을 슬라이스로 나눠서 한 층 한 층씩 쌓아 올라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3D 프린팅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3D 프린터의 명칭은 RP였어요. 그래서 Rapid Prototype 해서 빠르게 만든다는 이제 그런 의미였고요. 실제로 3D 프린팅 모델 출력물은 좀 재료가 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디자인 또는 이제 제품의 개발 프로세스에 그쪽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3D 프린팅을 사용하고 계신 참가자가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3D 프린터의 기계 가격과 재료 가격이 낮아지면서 3D 프린터는 일반 각 가정과 또 메이커 스페이스 통해서 소비자 시장에 좀 많이 진입해 있죠. 아마도 회사 밖에서 3D 프린터를 접하신 경험이 있는 아마 참여자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3D 프린터는 고정밀, 고강도 재료로 발전하였고요. 제조업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재료의 물성이 좋아지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조 라인에서 또 빠른 납기, 다품종 소량으로 제품이 필요하거나 또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부품의 경우는 사내에서 구축된 3D 프린터를 종종 회사 내에서 기계 가공이나 아웃소싱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또 저렴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하나 적용 사례를 보시면은요. 여기 진공 그리퍼 엔더 툴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품을 픽 앤 플레이스 집어서 놓는
그런 맞춤형 진공 장치 또는 이제 그리퍼 그리고 이제 로봇 용접의 끝단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오른쪽 보시는 이제 포밍이 있는데요. 이건 뭐 사용 주조의 패턴이나 아니면 모래 코어 금형 또 열경화성 수지, 우레탄 또 저온열화성 수지를 통해서 금형 코어로 대체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튜브의 밴딩 금형, 또 판금, 프레스 금형을 적용합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측정 및 검사용 지그가 있는데요. 그래서 검사용 픽스처, 또 게이지, 또 3차원 측정할 때 사용하는 이제 고정용 지그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교체 부품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하나의 스페어 파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주 교체하지 않는 부품이나 소모품들, 또 제조사에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단종된 구형 장비에 대한 디지털 인벤토리의 최적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또 아래 보시는 이제 인체공학적인 좀 디자인 그리고 안전 보조 장치 쪽에 3D 프린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맨 끝에 보이는 이제 공작물 고정지가 있는데요. 가공할 때 가공 픽스처 또는 이제 소프트 조 그래서 조립용 지그, 드릴 가이드, 용접할 때 픽스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포드나 이제 다나라는 기업에서 3D 프린팅을 적용했을 때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용 부품의 한 10에서 20%는 3D 프린터에서 출력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그 산업용 3D 프린팅의 바로 핵심이죠. 그래서 대부분 고객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계획했습니다. 사실 저희 궁극적인 방향 그렇지만요. 하지만 대량 양산은 금형이 싸기 때문에 산업용 3D 프린터에서 최고의 적합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현장에서 엔드 유즈 파트나 지급 픽스처, MRO 쪽에 쓰이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요. 네, 다음. 네, 식음료 제조 분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3D 프린팅은 포장 공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픽앤플레이스용 진공 그리퍼 왼쪽에 보시는 그래서 이건 표준품이 아닌 좀 다양한 형상에 적용되고 있죠. 왜냐하면 제품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한 형상에 적용되는 커스터마이징된 진공 그리퍼로 사용되고 있고요. 아마도 식음료 분야에서 가장 3D 프린터를 적용하고 있는 많이 적용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장의 슬라이드에서도 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계식 그리퍼와 다양한 엔더밤 툴이죠. 이렇게 해서 좀 고온 내열성이나 아니면 내마모성이 필요한 경우는 복합재 또는 이제 금속을 사용해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시는 푸셔나 롤러, 기어, 게이지, 소켓, 오링 이제 이런 부품들은 컨베이어 라인에 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또 보시는 이제 벨로우즈나 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운 TPU를 이용해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오른쪽 맨 끝에 보이는 이제 안전 가드나 인체공학적 보조 장치는 특정 라인의 형상에 그 정확하게 맞도록 왜냐하면 그 라인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특수 설계된 그 3D 프린팅이 적용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부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웨비나에 참여한 이제 고객분 중에 아마 제조 라인에서 이러한 3D 프린팅 부품이 아마 적용된 걸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지금 설명드렸던 부품 외에 다른 부품이 아마 적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조업체에서는 3D 프린팅이 등장이 훨씬 전부터 이런 부품들을 뭐 외주에서 가공하거나 아니면 구매해왔죠. 그렇다면 왜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런 3D 프린팅으로 만든 제품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한번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제조 라인의 부품을 3D 프린팅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3D 그 식음료 업체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그 애로사항 몇 가지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비용 절감, 또 공급망의 최적화부터 생산성의 향상, 또 인력을 고용하고 또 건강에 대한 이런 전략적 요구까지 다양한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참여하신 고객분들에도 이런 비슷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럼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이 식음료 제조 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먼저 그 다농의 사례를 좀 보겠는데요. 어, 식음료 제조업체에서 3D 프린팅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용 절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다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유제품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죠. 그래서 다농은 폴란드의 비에른 공장에서 이제 비에른 공장은 다농의 유럽 내 생산 거점 기지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시장과 또 유럽에 있는 20개국 이상의 공장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농은 이제 공급망에 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스페어 파트의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장비의 유지 보수 문제에 좀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이 박스를 밀어주는 이제 푸셔를 포함해서 진공 그리퍼, 피니언, 베벨 기어, 헤드 커버, 롤컵 컨베어 커넥터, 뭐 디스펜서 클러치 이제 이런 부품들을 3D 프린팅을 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단용의 경우는 1년도 안 돼서 부품 비용 절감만 해서도 이제 3D 프린터에 이제 투자 원금을 회수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80% 이상 비용 절감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공장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한 9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기본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서도 1년 이내에 투자 비용을 거의 다 회수를 하죠. 그래서 다농이 저희 마크포즈들을 선택한 이유는 3D 프린터가 작업자에 굉장히 좀 사용하기 편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강성 재료를 이용해서 출력한 제품이 굉장히 고강성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크포즈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 네. 그때 3D 프린팅은 이제 부품 비용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식음료 장치의 성능도 좀 향상을 주죠. 그래서 식음료와 이제 기타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 하비스탕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진공 그리퍼를 만든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저희 마크포즈들은 연속 탄소 섬유 강화 복합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루미늄 강도를 유지하면서 무게는 한 알루미늄 반전 정도 이제 좀 경량화가 된 그런 재료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로봇에서 그리퍼의 무게가 가벼우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죠. 그래서 하비스탕스에서는 이제 그리퍼를 20kg 정도 되는 소형 협동 로봇, 저희는 코봇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기에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퍼를 이제 무게를 줄이면서 한 10에서 15% 정도의 그 리프트 용량 증가를 이제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송할 제품의 무게가 같다라고 하면 좀 코봇을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어, 좀 무게가 줄었기 때문에 페이로드가 작은 그런 이제 그 코봇을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페이로드 작으면 이제 코봇의 가격이 작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코봇을 이용해서 이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통 이제 그리퍼로 잡아주는 석션으로 잡아주는 진공 채널을 그리퍼 안에 내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봇이 이동할 때 이런 유압 공합 채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간섭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빨리 유연성 있게 좀 이송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공합 호스를 유지 보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존에는 CNC 가공으로 그리퍼를 가공했을 때는 납기가 한 2주 정도 걸렸는데요. 현재는 한 2일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좀 단축되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웨비나에 참여한 참여자분들께서도 아마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 아마 진공 그리퍼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에 있는 한 고객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좀 더 그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좀 가벼운 그리퍼를 적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비용 절감으로 좀 더 이제 더 작은 이제 코봇을 좀 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작은 비용의 로봇을 산 비용 가지고 이제 저희 3D 프린터를 이제 구매할 수 있었다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네. 한 번 더. 다음. 네. 지금 3D 프린터가 또 이제 MRO 쪽에도 이제 많이 적용되죠. MRO라 하면 뭐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 그래서 보통 항공기 쪽에서 많이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용어인데 사실 생산 현장에서도 이제 많이 적용을 하죠. 그래서 MRO 쪽에서도 많은 비용이 절감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MRO 비용은 일반적으로 기업 매출 원가의 한 5에서 10% 정도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인 제조업체에서는 부품의 한 10에서 40% 정도는 3D 프린팅으로 부품을 적용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3D 프린터를 통해서 부품을 출력을 하면 부품 구입비 대비 한 80에서 95% 정도 좀 저렴하게 출력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3D 프린팅은 좀 다른 좀 관점에서 또 MRO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따르면 구매 비용의 한 10에서 30% 정도가 MRO 재고의 그 운송 비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재고가 쌓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재고의 노후화 때문에 그 재고를 폐기해야 되죠. 그래서 폐기 비용이 한 15% 정도 드는데요. 이런 폐기 비용도 또 줄일 수가 있죠. 또 이제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또 고가의 교체 부품을 이제 기다리면서 생산 라인이 멈춘 상태에서는 3D 프린터로 이제 빠르게 처리를 해서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싱 매거진이라는 잡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요. 식품 가공 공장에서 예기치 않은
공장의 가동 중단이 되면은 시간당 한 3만 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라인의 그 제작 메이커, 그 기계를 만드는 메이커에서 부품 공급이 만약에 중단됐다. 그런 경우에는 교체 부품을 직접 3D 프린터로 이제 출력을 해서 생산 라인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저희 사용한 고객분들의 의견입니다. 다음. 네, 그러면 식음료 생산 라인에서 예기치 않게 가동 중지가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비용이 발생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라인의 부품이 파손되었고요. 또 라인이 완전히 멈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교체 부품이 도착하는데 약 한 10일 정도 걸린다면 얼마나 많은 이제 손실이 발생되는지 잠깐 장표로 보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52톤의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한 10일 정도 멈춰 있고 또 생산 어, 단가가 한 3,200원 정도 되고 영업이익률이 한 20% 된다면 거의 한 3억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죠. 굉장히 큰 금액을 좀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으로 이제 가동 중지 시간을 좀 10일이 아니라 하루 이내로 좀 단축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 네, 지금은 이제 산토리 회사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굉장히 좀 유명한 또 식가공 메이커죠. 그래서 산토리에서는 그 청량 음료 제조 공장 한 곳에서요. 또 이제 음료수 하다 보니까 페트병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다양한 페트병 디자인을 대응하기 위해서 거의 한 300개 이상의 튜브를 교체해야 될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하고 이제 기타 패키징 용기가 이제 디자인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그래서 산토리는 맞춤형 지그를 이제 자체 3D 프린터로 제작을 했고요. 그 제작 비용은 기존에 한 10분의 1로 줄었고 리드 타임도 한 20분의 1 이하로 단축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작업이 향상됨에 따라서 또 품목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도 절반 이상으로 단축되었고요. 실제로 산토리는 일본 내 한 13개 공장에서 실제 14대 마크포지드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영상 보시죠. 다음. 네, 이것도 지금 오디오가 나오지 않는데요. 예, 산토리는 2021년도에 が 처음 どんどん 이제 増えてきました。で、そうした中でプリンターの待ちが結構発生す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ので、23年に2代目のオニキス1を導入しました。今まで作ったものとしましては、1代目が累計で893点、稼働時間としてはもう8000時間稼働しています。で、2代目の方も約220個作っていて、稼働時間が約4000時間となっており、かなりフル稼働でいろんなものを作っています。プリンタープラスアルファでいろんな 3D 機能を工場で活用していこうという活動が、春名工場スタートでいろんな工場に今広がっています。サントリープロダクツの中でもほとんどの工場に工場さんの 3D プリンターが導入されました。サントリーのリード工場の方にも同じようにプリンターが導入されて、今サントリー全体で 3D プリンター、3D 機器を活用しようという大きな動きになっています。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였던 이제 3D 프린팅 출력 제품이 있습니다. 처음에 산토리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3D 프린팅 출력한 플라스틱 그 제품을 금속 제품 대체용으로 잠시 그 브릿지 역할로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금속 정도의 강성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적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 아까 보신 것처럼 식음료에서 이제 맥주 공장까지 적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식음료 시장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식음료 제조업체에서 핵심 전략은 사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품과 패키지의 혁신, 두 번째는 이제 신제품으로 소비자 시장을 좀 더 작은 영역으로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전략 모두 변화 대응할 수 있게 좀 빠른 스피드가 필요하고요. 또 수익성이 높은 생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짧은 제조 시간, 더 빠른 품목 전환이 고객사의 업무에는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전략 모두 다 빠른 제조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재다능한 생산을 통해서 더 빠르게 대응하고요.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짧은 생산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3D 프린터 통해서 납기가 단축되면요. 라인 가동 중지 비용이 최소화 되고요. 또 이제 라인 셋업과 또 품목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또 수익에 대한 ROI를 높일 수가 있죠. 네, 다음.
네, 지금 저희가 이제는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음료 업계에서도 가장 큰 소비자의 욕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74%의 소비자께서 또 환경 영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64% 정도의 고객은 환경을 고려한 상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이제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웨비나 참여하신 고객분들의 회사에서도 분명히 아마 이쪽 서스테이너빌리티 가능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압박을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D 프린터가 이쪽 서스테이너빌리티의 그 네 가지의 방법으로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탄소 저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사실은 어, 운송 중에 많은 탄소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제조 메이커에서 만들어서 차량을 이용하거나 다른 기타 수단을 이용해서 공장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그 차량에서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현지 공장에서 출력을 한다면 그런 탄소를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주문형으로 인쇄된 스페어 파트인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품의 노후에 따라서 그 보관이 기간 길어지면은 한 10%, 15% 정도는 이제 폐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폐기 비용을 세이브할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CNC 가공이 아닌 3D 프린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한 층씩 적층해 쓰기 때문에 버리는 좀 깎아서 버리는 그런 재료 폐기량이 굉장히 줄어들죠. 약 한 35에서 80%까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재료의 낭비를 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그 패키징으로 그 포장이죠. 패키징 전환인데요. 실제로 그 EU 그 유럽이죠. EU 의회에서는 2024년 4월 달에 그 유럽 내 발생하는 포장재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네,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그 새로운 또 법률을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 네. 3D 프린팅은 제조 업체에서 이제 하나의 인력 고용, 또 그 인력을 유지하고 또 직원들의 건강을 또 확보하는 데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미국의 그 미국 제조연합회에서는 한 2024년도 작년이죠. 1분기 전망을 따르면요. 인력을 고용하고 유지하는데 그 4년 연속으로 제조업체에서 가장 머리 아픈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2023년 8월 정도에는 아직도 채워야 할 제조업체 일자리가 한 60만 개 정도 지금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좀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있고요. 저희 고객사인 그 캐시코에 이제 말씀드리면요. 3D 프린팅을 사용하면 숙련도가 낮은 신입사원도 부품을 생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숙련된 직원은 좀 더 어려운 작업에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고객사인 그 그랜트 썬튼에 의하면 제조 직원의 19%가 그 이직하는 이유로 업무의 자율성을 꼽았다고 합니다. 또한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이제 근로자의 33%는 구직 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기 경력의 발전을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이제 그거였고요. 또 MZ 세대죠. MZ 세대 76%는 구직할 때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예, 3D 프린터를 통해서 작업자를 돕는 이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요. 작업자를 돕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작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 청구 건당 평균 비용은 이건 미국의 경우입니다.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단 한 건의 재해가 발생하면 이런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해를 예방한다면 저희 마크포즈에서 제공하는 산업용 3D 프린터의 구매 비용이 몇 배를 회수할 수가 있죠. 굉장히 좀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이제 부서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 안전 가이드,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좀 손을 보호하는 이제 안전 가이드나 아니면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요거 사출기 들어간 인서트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는 이제 그 금색으로 보이는 금속 편인데요. 사출기에 인서트를 넣기 위해서 일단 손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화상을 입을 수 있었는데 이런 직을 통해서 한 원터치로 안에 인서트를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그래서 화상의 위험을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 밑에 보시는 거는 이거는 이제 메인터넌스를 위한 툴인데요. 기존에 금속을 이용하던 것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제 음, 저희 합성 섬유로 이용하면서 무게를 한 75% 정도 감소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저희 마크포즈드가 특히 이제 제조업 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건데요. 어, 마크포즈들은 식음료 또 이제 그 밖에 다양한 분야에 좀 영향력이 있는 제조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저희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 식음료 분야에서 글로벌 상위 5대 기업 중에 네 군데죠. 네슬레, 펩시코, 유니레버, 코카콜라. 그 네 군데 고객이 저희 마크포지드 3D 프린터를 지금 현재 생산 라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지금 3D 프린터, 네, the back. 네. 지금 3D 프린팅이 이쪽 식음료 업계에서 이제 고객들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어떤 도움을 이제 줄 수 있고 주고 있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웨비나를 참여하신 회사 상황에 따라서 연관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아마 분명히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여러분이 생산 라인에 3D 프린터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러면 마크포즈드의 한번 솔루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디지털 포즈라고 부르는 이제 저희 마크포즈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거는 생산과 제조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프로토타입이나 아니 대량 양산이 타깃은 아니에요. 저희는 생산이나 제조 쪽이 타겟팅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선 첫 번째 왼쪽에 보는 것처럼요. 3D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입증된 내구성과 신뢰성 그리고 정밀성을 갖춘 이제 3D 프린터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오른쪽 보신 것처럼 이제 제조용으로 제작된 이제 금속이나 또 이제 복합 재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회사의 특허인 이제 탄소 섬유 보강제는 이제 금속의 강성과 이제 복합 재료의 프린팅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이는 건 이제 지능형 소프트웨어인데요. 저희 솔루션의 핵심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세팅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장에서 부품을 빠르게 프린팅할 수 있도록 이런 소프트웨어가 설계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이제 긴밀하게 통합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3D 프린팅 공급 업체에서는 하나의 그 개방형 에코시스템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작업자가 사용자가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다 일일이 다 확인하고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요. 저희 마크포지드 에코시스템에서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이건 마치 그 애플이 아이폰이나 iOS 앱스토어에서 하나로 묶어서 소비자가 굉장히 좀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만든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뭐 단순성, 일관성, 반복성 이런 니즈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 말씀드렸던 이제 디지털 포지를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굉장히 강한 부품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생산 라인이 또 계속 가동할 수가 있고 또 생산 현장에서 바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다음. 네. 지금까지 설명 통해서 그 마크푸드가 제공하는 솔루션이 이쪽 식음료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좀 제조 혁신 업계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신데요. 저희 마크푸드들은 계속 진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나일론 화이트 그 FS죠. 푸드 세이프트라는 이제 음식물에 닿아도 문제가 없는 재료가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일론 화이트 색깔은 하얀색이고요. FS는 그 NSF의 이제 표준 50일 또 식품기계 재료 인증을 받은 이제 필러가 없는 비연마성 나일론으로 이제 식품 접촉용으로 인증된 제품이죠. 그래서 식품 접촉용으로 인증됐기 때문에 또 FDA의 CFR 21 타이틀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나일론 화이트 FS 출시로 그 마크포지드 그 솔루션이 굉장히 좀 다양해졌고요. 그래서 식음료 산업의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또한 이제 식음료 공장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생산 라인에 다양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일부 부품은 이제 특히 식품과 뭐 직접 접촉하거나 아니면 식품과 굉장히 근접해 있는 부품들은 공통적인 요구 사항은 식품 접촉에 대한 승인된 재료를 사용해서 제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품 접촉과 이제 관련된 인증 자료가 없으면 그 적층 가공을 할 때 대응할 수 있는 그 식품 이쪽 산업의 응용 분야가 굉장히 제한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인증된 재료가 없으면 포장 쪽에서만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죠. 네, 다음.
그래서 전에 그 식품 접촉에 대해서 인증된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전에까지는 고객과 상담을 할 때 특히 이제 식음료 업계 고객과 상담할 때 3D 프린터에 대한 녹음이 그 이런 도입의 논의가 좀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일론 FS가 나오면서 모든 게 이제 가능해졌죠. 그래서 NFS에서 인증된 이게 나일론 재료는요. 이제 3D 프린팅 그 MRO 부품 같이 마크 포지드 애플리케이션 쪽에 부품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요. 자, 그렇다면 나일론 화이트 FS 이 재료를 공장의 어떤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패키지 쪽에 많이 적용되었어요. 이런 이제 음식이 닿을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 일반 산업용 재료 썼기 때문에 패키지 쪽에 많이 포커스 되어 있었는데요. 다음. 지금은 가공 중에 전처리, 가공, 패키지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처리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세척, 선별, 뭐 등급 분류, 뭐 기타 예비 처리가 될 수가 있겠고요. 가공이라면은 뭐 식품 종류 따라서 요리, 베이킹, 발효, 뭐 기타 방법이 포함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 고객사 중에 한 곳에서는 이제 나일론 화이트 FX가 이제 재료가 저희 재료 라인업에 추가되고 해서 적용 가능한 응용 분야가 한 2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일론 화이트 FX 자체가 식품 접촉에 대한 인증받았지만 인쇄된 부품이 이제 자동적으로 식품 접촉에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료는 인증받았지만 재료로 출력한 제품은 이제 인증됐다라고 이제 간주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장비를 사용하는 이제 고객분께서 한번 거기에 대한 이제 특정 식품 안전 표준과 아니면 요구 사항에 충족하는지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예, 그 나일론 재료가 그 식음료 공정에서 어, 적용되는 이제 툴과 스페어 파트로 이제 제작돼서 이제 큰 이점을 제공하는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소재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식음료 공장의 뭐 다품종 소량 기계와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와 이제 제조하는 식음료 기계 제조 업체에도 굉장히 좀 유리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지금까지 이제 저희 마크푸드 솔루션이 식음료 산업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웨비나 전반을 거쳐서 이제 설명과 같이 식음료 산업이 3D 프린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굉장히 커요. 특히 마크포디드 솔루션은 이러한 이제 장점을 공장 생산 라인에 더 효율적이고 쉽고 광범위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장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다음. 네.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 마크포지드 애플리케이션은 이미 전 세계 공장에서 분산 제조를 통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부품을 적시에 만들어서 이제 저희 고객의 비즈니스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바로 이 분산형 적층 제조 개념을 식음료 제조 산업에 적용해서 여기 웨비나에 참여하신 고객분들의 회사에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웨비나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질문 시간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은 아래에 있는 문자를 통할 수도 있고요. 여기 손을 들어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한 30초 정도 더 기다렸다가 이번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누구든지 질문 주세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어서 이번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